인권. 교과서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인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인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예요. 이런 사전적 정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마다 꾸준히 배웠으니까 벌써 다 들어본 이야기죠. 인권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런 말들과 같이 쓰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 너무 추상적이죠? 이렇게만 보면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나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답니다. 또 인권이란 단어는 인권 탄압, 인권 침해, 인권의 실태와 같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들과 자주 함께 쓰여서 시끄럽고 불편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모두 인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책 속에만 있는 먼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생으로서의 우리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아니,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권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왜 굳이 학생인권을 따로 설명하는 걸까요? 예전 학교를 생각해 볼까요? 체벌이 당연한 학교, 학생들의 일상이 검열당하던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던 학교였죠. 우리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할 학생이라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어른들에 의해 정해진 목표나 강요된 것 이외를 꿈꾸는 자율성은 포기해야 했어요. 모든 즐거움을 20살 이후로 미룬 채 말이에요. 요즘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복장이나 머리 모양으로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일에는 눈치가 보이고 벌점이나 생기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진 않나요? 만 18세 투표권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미래는 내가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도 남아있지 않은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혹시 학생 인권 조례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을 위해서라는 말로 또는 학생이란 이유로 무시당했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화된 대한민국,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죠? 잔인하고 길었던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 가운데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엄혹한 독재 시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민주화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 중에도 청소년이 늘 함께였죠. 이렇게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학교 안에서 누리는 권리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다시 요구하기 시작했죠. 방과 후와 방학 시간을 돌려달라며 강제적으로 이뤄지던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도 했고 노컷, 학생의 두발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도 있었어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헌법, 초중등 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실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죠. 그렇다면
서울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학교에서 폭력이 설 자리를 잃었답니다. 사랑의 매로 불렸던 체벌뿐 아니라 손 들고 서 있기나 기마 자세 같은 간접 체벌도 조례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에 흔하게 이어졌던 학교 내의 체벌이 사라지게 됐죠. 또 교칙 중에서 부당한 사생활 침해 규정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손톱, 두발 검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한겨울에 교복 자켓 위에 외투도 입지 못하게 하거나 운동화가 아닌 학생용 구두만 신고 등교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규칙들은 과도하게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교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학생다움보다는 청소년 개개인이 가진 나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안의 생활 규칙들을 정할 때에도 학생들이 꼭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학교 안의 그 어떤 존재도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서울학생 인권조례 제2장, 제1절, 제5조의 문구는 우리 학교가 모든 청소년을 평등하고 동등한 개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답니다. 또한 학생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통해 원치 않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반성문을 억지로 작성하게 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됐고, 근거가 없이 처벌받거나 부당한 절차에 의해 학생이 징계받는 일들은 사라지게 됐어요. 중요한 건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닐까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인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은? 맞아요. 학교와 선생님에게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를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학교와 어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불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 학교에는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느껴지나요? 학교가 청소년인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건의해보세요. 학생 인권조례에서 강조하는 권리가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건 바로 참여권입니다. 이제 만 18세 이상은 현실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죠? 그건 우리 청소년들도 더 이상 미래의 시민 꿈나무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인 학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규칙과 결정들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학생들이 보충 수업에 참여할지 말지, 어느 학년부터 급식을 받아야 할지,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문제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결정들이에요. 이런 모든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규칙에서 이건 학생인권 침해가 아닐까? 또는 이 규칙은 우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규칙의 목적은 정당한가? 둘째,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셋째, 이 규칙보다 더 피해가 적은 다른 방법은 없나? 넷째, 이 규칙이 보장하고 있는 공익이 확실히 더 큰가?
이 네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된다면 그 규칙은 우리의 인권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칙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 학교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완전 금지하는 규칙, 다시 말해 모든 학생은 학교에 휴대폰을 들고 와선 안 돼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 규칙의 목적은 정당한가는 우리의 개인 소지품인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에겐 사생활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들고 있는 목적이 학생답지 않아라거나 공부에 방해되잖아 정도의 이유라면 과도한 금지가 되겠죠. 우리의 기본 권리는 그렇게 간단한 말로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청소년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걸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규칙을 정하는 목적이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는 정당해 보이는 면이 있겠죠. 학교에서 우리의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차례예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휴대폰 사용이 문제가 될 때 휴대폰의 소지를 전면적으로 완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서 학교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나요? 여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업이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도, 미디어를 활용해 공부하는 21세기에 살면서 학교에서 휴대폰은 교육용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셋째, 이 규칙보다 더 피해가 적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질문에서 묻는 것은 정말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예요. 만약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나름 정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라면 소지 전면 금지라는 과도한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이 규칙이 보장하는 공익이 확실히 더 큰가? 방해 요인 없이 수업이 잘 이뤄져서 학생과 교사가 얻는 공익과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해서 학생이 침해받는 권리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월등히 큰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어때요? 네 가지 질문. 어렵지 않죠? 우리 학교나 교실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다면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학급회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의견을 모아 학생회와 함께 대의원 회의를 해보거나 학교에 직접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학생,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함께 논의를 모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 규칙 외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예요. 우리 학교가 속한 권역을 잘 확인하고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 좀 더 내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에게 인권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인권은 무엇이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채우시겠어요?